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3월 28일 금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수입 관세 발표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합니다. 게임스톱이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 13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히며 주가가 하루 만에 22.1% 폭락했습니다. 프랑스 게임사 유비소프트가 자사 대표 IP인 어쌔신 크리드, 파그라이, 탐 클랜시즈 레인보우 식스를 묶어 40억 유로 가치의 자회사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라리가 오는 4월 1일 이후 미국의 새로운 자동차 관세에 대응해 일부 차량 가격을 최대 10%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가 드라이브스루와 모바일 주문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북미 전역 1만 1천여 개 직영 매장에서 새로운 서비스 기준을 도입합니다. 2024년 최고의 기술주 중 하나로 꼽혔던 엠러빈이 하루 만에 20% 급락했습니다. AMD가 제프리스로부터 매수해서 보유로 강등되며 주가가 3.6% 하락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수입 관세 발표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S&P 500은 0.3%, 나스닥은 0.6%, 다우는 0.4% 하락하며 2025년 1분기를 마이너스로 마감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는 3월 27일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대응할 경우 더 큰 보복 관세도 경고했습니다. GM은 7%, 포드는 3% 하락했지만 테슬라는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아 1.5% 상승하며 역주행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금요일 발표될 개인소비 지출 물가지수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 지표로 시장의 주요 촉매가 될 전망입니다. 4분기 미국 GDP는 2.4%로 상향 조정됐지만 투자자들은 과거 지표보다는 현재 무역 불확실성과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는 방향성을 정하기 어려운 장세이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가 이어질 것이라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합니다.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1만 명의 정규직 감원을 단행하며 트럼프 행정부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1만 명을 포함하면 전체 인력의 약 25%가 줄어들게 됩니다. 감축 대상에는 FDA 3,500명, CDC 2,400명, NIH 1,200명, CMS 300명 등 핵심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CDC는 감염병 대응 중심으로 재편되며 국가재난대응기구 ASPR은 CDC 산하로 편입됩니다. HHS는 기존 28개 부서를 15개로 통합하고 만성질환 중심 정책을 담당할 건강한 미국 행정부라는 신규 부서를 신설합니다. 케네디는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져 있으며 FDA 및 백신 승인 자문위원회 개편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행정통합이 실제 효율성을 개선하기보단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부 상원의원은 이번 조치가 공공의료 접근성과 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케네디는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메이크 어메리카 헬시 어게인 공약을 실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임스톱이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 13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히며 주가가 하루 만에 22.1% 폭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이후 최대 하락폭으로 전날에는 비트코인 투자 발표로 12% 급등했지만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식이 알려지며 시장이 반응을 바꿨습니다. 이번 전환사채는 2030년 만기로 주식으로 전환 시 약 4,600만 주의 추가 발행이 발생할 수 있어 기존 주주의 해석 우려가 커졌습니다. 발행이 완료되면 회사의 현금 보유액은 48억 달러에서 61억 달러로 늘어나지만 기업 가치는 여전히 127억 달러로 과대평가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웨드부시 증권은 주가는 현금 보유 대비 2배 이상이며 마이크로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긴 어렵다고 평가하며 언더퍼폼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일회성 모멘텀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게임스톱의 비트코인 투자 실험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프랑스 게임사 유비소프트가 자사 대표 IP인 어쌔신 크리드, 파크라이, 탐 클랜시즈 레인보우 식스를 묶어 40억 유로 가치의 자회사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회사에 중국 텐센트가 25% 지분을 11.6억 유로에 인수하며 게임 업계의 전략적 재편이 시작됐습니다.
이 딜은 유비소프트의 현재 시가총액을 크게 웃도는 IP 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하며 투자금은 부채 상환 및 프랜차이즈 성장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신설 법인은 캐나다 몬트리올, 퀘벡, 바르셀로나, 소피아 등 주요 스튜디오들이 포함되며 향후 개발 및 생태계 확장에 집중합니다. 어쌔신즈 크리드 최신작 섀도우즈는 출시 첫 주 200만 플레이어를 돌파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비소프트는 이번 거래가 구조조정의 일환이자 핵심 브랜드를 강화하면서도 재무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 밝혔습니다. 텐센트는 해당 프랜차이즈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게임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모델 및 나머지 IP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페라리가 오는 4월 1일 이후 미국의 새로운 자동차 관세에 대응해 일부 차량 가격을 최대 10%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 대상은 프로산계 SUV 12칠린들이 F80 등 인기 모델들로 프로산계는 약 43,000달러, 한정판 F80은 35만 달러 이상 인상됩니다. 반면 페라리 296 SF90 로마는 기존 가격이 유지됩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25% 수입차 관세 때문이며 페라리는 전 차량을 이탈리아 마라넬로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전량 관세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해 페라리는 약 13,752대를 생산했고 올해 10월 첫 전기차 출시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CEO 비냐는 CNBC 인터뷰에서 고객을 존중해야 한다며 지나친 비용 전가를 경계했지만 수익성은 최대 50bp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페라리 주가는 소폭 상승한 반면 미국 완성차 3사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스타벅스가 드라이브스루와 모바일 주문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북미 전역 1만 1천여 개 직영 매장에서 새로운 서비스 기준을 도입합니다. 드라이브스루와 매장 주문은 4분 이내, 모바일 및 배달 주문은 12분 이내 제공이 목표이며 특히 앱 주문은 고객에게 보여지는 예상 시간 내에 제공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기존에는 드라이브스루 건네받는 창구에서의 대기 시간만 공식 추적했지만 이제는 전체 주문 흐름을 정밀하게 관리하려는 방침입니다. 이는 최근 음료 지원과 함께 모바일 주문 이탈 증가, 매출 하락 등 문제를 겪은 뒤 단행된 조치로 고객 만족과 재방문율 제고가 핵심 목표입니다. 스타벅스는 바리스타를 위한 크래프트 시스템 교육과 신규 알고리즘 도입,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준비 중입니다. 신임 CEO 브라이언 니콜은 스타벅스를 다시 고객의 목적지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속도와 품질, 연결감을 모두 살리는 경험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2024년 최고의 기술주 중 하나로 꼽혔던 엠너빈이 하루 만에 20% 급락했습니다. 이번 주가 하락은 유명 공매도 투자사 머디 워터스가 엠너빈에 대해 데이터 오용, 플랫폼 약관 위반 등의 혐의를 제기한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이는 지난 2월 퍼지 팬더 컬퍼 리서치 베어 케이브에 이어 네 번째 공매도 리포트로 엠너빈을 둘러싼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는 중입니다. 엠너빈은 2024년 AI 붐을 타고 7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나스닥 100에 편입됐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미 19% 하락한 상태입니다. CEO 에던 포르기는 2월 블로그 글을 통해 공매도 세력이 허위 주장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월가 애널리스트들 중 21명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웨드부시,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은 이번 하락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AMD가 제프리스로부터 매수해서 보유로 강등되며 주가가 3.6% 하락했습니다. 제프리스 애널리스트 블레인 커티스는 AMD 제품이 엔비디아와 경쟁하기엔 기술적 격차가 크다며 AI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전 세계 서버 GPU 출하량의 약 89%를 점유하고 있으며 AMD는 10.3%, 인텔은 1.1%에 불과합니다. AMD는 올해 들어 12% 하락했으며 고점 대비로는 약 50% 하락한 상태입니다. 최근 발표된 데이터 센터 사업 전망도 시장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제프리스는 AMD 목표 주가를 기존 135달러에서 120달러로 낮췄으며 이는 블룸버그 추적 애널리스트 중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제프리스 외에도 HSBC, 멜리어스 등 최소 8개 기관이 올해 AMD에 대한 전망을 하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인텔 역시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내부 개편을 통해 향후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도 AMD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